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열불나서 일본 반응 때문에 일본한테 뺨 맞은 이 기분. 근데 이게 국민들은 우리랑 똑같은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갤럽, 시사저널, 시사리서치, 뭐 KBS 한국 리서치 조사가 많았어요. 요약하면 부정평가, 친일 행보다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개선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한국 갤럽.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찬반 35%, 한일 관계와 국익을 찬성한다는 게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가 59%.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 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냐? 27%만 찬성, 반대는 네. 64%. 네.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 31% 찬성, 반대가 64%. 예, 한국 이렇습니다. 갤럽입니다. 다음 대동소입니다. 시사저널, 시사리서치입니다. 네. 다 대부분 당연히 네, 이번 똑같아요. 조치를 다 반대하고 네, 부정선하다고 간접 느끼겠죠. 사과. 일본의 간접 사과가 적다. 간접 사과가 뭔데? 그거 일본이 간접 사과한 아니 것도 그 얘기가 없어요. 뭐냐면 아니,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고수한다는데 아니 그게 무슨 간접 사과야? 사과 아닙니다. 그동안 아베가 한 말은 그건 역대 내각이 한 말 아니야?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이다. 그냥 부정적이다. 또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KBS 한국 리서치 부정적입니다. 강제동원 반쪽 해법. 반쪽 해법에 저는 찬성한다. 나온 반쪽이다. 말이, 반쪽도 아니죠. 나온 말이 100대 0이다라는 네, 말이 네. 나는 너무 저기더라고. 이건 뭐 완승완패도 아니고 저쪽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00점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의원님 패다 승이다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싸우지 않았다. 않았잖아. 예. 그냥 항복해 버렸잖아. 예. 얼마나 굴욕적이냐. 싸우지도 않고서는 항복해 버리는 게 어디 있어?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축구 사건이에요. 축구. 아 바로 그 다음에 축구가 있었죠. 우리가 그 일본하고 축구할 때 네. 사람들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잘 못하기도 하고 졌잖아요. 야구 야구 축구할 야구 죄송합니다.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14대 3.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오히려 지는 게 낫다. 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굴욕을 당했다는 거를 이런 걸 보고도 너는 오히려 느껴야 된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WBC 그 야구. 마지막으로 KBS 한국 리서치까지 다 똑같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고려 사항이 전범 기업 정부 사과입니다. 사과.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2018년에 이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좀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번에 문제가 미쓰비시하고 일본 제철 아니에요. 네네. 그 기업 측에서는 그냥 싶어요. 배상하고 배상하고 끝낸다. 싶어요. 네. 배상하고 못하게 끝나는 게 깨끗하게 된다. 일본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아베입니다. 아베. 당시 아베죠. 아베가, 그 당시 아베가 아베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정말 저걸 한심한 게, 저는 이제 정말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요새 또 다시 악몽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가스라 테프트 미랴 네네. 이른바 한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인정 식민지로 하면은 이제 못 본 척 하겠다 이거죠. 얘네들 준다 이거보다 못 본 척 하겠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테프트 대통령하고 가스라 총리하고 네. 이제 밀약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밀약이라는 말만 없지. 사실 바이든, 기시다 말하자면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마자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1시간 만에 미국에서 찬성한다는 이런 예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괜찮다고 뭐 조금 저기 하는 척하더니 2, 3일 만에 한다는 외무상이 강제 동원 자체가 없었다. 다음 화면입니다. 아니 이런 망발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일본은 저러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 기시다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정권 날아간다. 어. 그래서 새로운 사과 안 한다. 저게 일본, 그러니까 되게 정리가 좀 된 걸로 보이죠. 그게 일본은. 의회에서 그 기시다가 아니라 하야시 외무상이 그 발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의회에서는 일본은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다 이런 소리까지 이런 망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뺨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정말. 뺨이 아프지?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 기시다도 지금 이제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으니까 그거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말려 들어가야 되냐고. 왜 바이든의 재선 플랜에, 왜 기시다의 보수파 집권 연장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그러니까요.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 이거 지금 슈발리에님이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뭐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니 저 지금 저 기시다의 저 말, 저 보도 있잖아요. 네. 저 보도 보면 진짜 그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이게 뭐하지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는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근데 우리는 거잖아요. 뭐 하냐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싸워줘야 될 영업사원 1호는 뭐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고요. 도대체 왜 일본을 갑니까? 난 지난주부터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는데 아니 일본에 가서 또 뭘 내주려고? 지금 4월 달에 그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하죠. 우리 뭐 줄줄이 일본하고는 사안들이 많은데 뭘 또 내주려고? 거기다가 거기 가는 거에 그거 가고 그다음에 저 4월 달에는 미국에 가서 바이든하고 또 그렇게 하고 5월 달에 저 EU에 초대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국익을 위한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내일 가는 것도요. 난 정말 아니 그걸 왜 부부가 같이 가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일에. 김건희는 뭐하러 이럴 때 나서는 거야? 하여튼간에 철이 없어. 하여튼간에 철 없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더군다나 1박 2일 이 저기에 뭐하러 부부가 같이 참여를 합니까? 그것도 철없는 짓이에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데 아, 저렇게까지 설마 하는데. 그게 거의 다 돼서 네, 그래서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여 명 앞으로 지금 현재 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천여 명이 있고 네. 또 나머지 22만 명도 또 있어요. 그거 다 우리는 할 다 거고. 내줄 거예요. 네. 그리고 강제정원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지금 저 1심 시각차가 뭐가 저랬어요. 진정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2심에 있는 것도 있고 3심에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소송도 못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현재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결국은 이 결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글쎄요. 거예요. 원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제일 강력한 그런 판례로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법원이 거의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소송 외적인 방법을 자꾸 빨리 해서 강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그 일본 기업들 그 압류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나는 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저기 얘기하니까는 그 생각나네. 그 석동현이 대통령 40년직이라는 평통 네, 부의장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배상을 지금까지 배상해 달라고 얘기하는 악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고. 거기다가 네. 아니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진보적인 그렇죠. 어느 재판관 하나가 판단을 잘못해서 나온 재판이다. 전원 합의체였잖아. 근데 그런 거가조차도 팩트 확인을 안 하고 그런 거를 저 페북에다 올려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평통 부의장이에요. 그런 사람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거꾸로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거꾸로. 아니, 윤석열 글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유유상종. 그러니까. 예.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 뭐냐면 저도 지금 며칠 말 작년에 11월달에 아소다로가 와서 아소다로가 아주 아주 교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선친인지 할아버지가 그 탄광기업 했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자기 지지율이 10%로 내려가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니 일본 외무상한테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내지도가 심히 의심스럽죠.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러면 독도는 지켜집니까? 그럼요. 큰일 나죠. 독도가 지켜질까요? 뭐 저는 이렇게 다 은근슬쩍 지금
사실은 일부러 그쪽을 도발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예, 그 예. 수수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서 미국하고 특히 공조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번 정부라 저는 사실 독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걱정되죠. 걱정이 돼요. 이게 예. 어떻게 되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예, 그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요. 그리고 독도를 자기네 섬 숫자 세는데 넣어요. 그리고 예, 일본 미국도 지리섬이. 모르는 척 실수인 네. 척 하면서 항상 하고 일본해라고 있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항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독도가 공동 관리되는 군사 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거하고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쪽 문제, 또 저기 대만 문제, 대만에서 네. 뭐가 있을 때 어떤 일로 이게 번져 나갈 거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중국에 지금 저기 적자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이번에 중국이 하는 거 보세요. 중국이 단체 우리- 여행 우리 다 왕따 풀어줬는데 시켜가지고. 우리만 딱 뺐잖아. 그러니까 우리 왕따 시키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거 해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저거 어떡할 다도 거냐고. 거기다가 나 오늘 아침에 중국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사이에서 딱 저거 해주는 거 보니까 아유 나 정말 속상해서. 이게 지금 세계가 복잡하죠. 그 유럽과 중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 만나려고 하고 네. 미국은 북중 이 동아시아에선 북중러 한미일해서 신냉전 체제를 더 신냉전 체제 만들어서 여기 일종의 전진 기지로 우리나라를 삼으려고 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편향된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이미 소녀상 독일 카셀대에 있는 소녀상이 철거됐습니다. 그래요? 이 사태 이후에 그래서 좀 소녀상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조금 더 보니까 독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뭐 12시에 만나요 33,000 뭐 8만 주 3,300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국민이 독도를 지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경솔하게 큰 벌집을 그냥 네, 쑤셔버렸어요. 예, 예.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수습을 해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과 국민들이 다 취소해라, 예,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회를 요구해야죠. 네. 예, 그리고 국익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미국의 압박을 혹시 받았다면 그래서 얻은 국익이 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 국익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 네. 수모를 이기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걱정입니다. 노영기 변호사님 3시 50분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되겠네요. 가셔도 예, 좋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아니 마지막 하나 하고 가죠. 뭐 준비한 건데. 마지막 하나 저희는- 하고 싶은가 봐. 아니, 이거는 아니, 가셔도 마지막 돼요. 한마디 하고 어허. 보내드리도록 마지막에 뭔데 하겠습니다. 주제가? 화만 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필요하기보다는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조금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한 단계적 전략을 좀 세워서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답답하셔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하달하신 저 기준에 맞게 힘냅시다. 네, 노 고맙습니다. 변호사,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